충동 지출 아니고 행복 지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미 하고 있는 걸 포기해가면서 그 대출 갚아 나가면 씨가 말라요. 아니, 피가 말라요. 씨가 말라요. 넣을게요. 뭐가 말라요? 오늘 집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꿈형 부부의 집에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우리 이 돈보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라님과 네. 같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꼬미라고 합니다. 꼬미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인 슝이입니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결혼 앞두고 있고 하지만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집에는 3년 하고 또 한 반년, 3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와, 오래 살았네. 네, 전세이고요. 제가 이 집을 살면서도 사실 보라님 만나기 전에 계속 고민했던 게, 저희 그 변동 이자라 그러나요? 그게 네. 되게 변동금리. 힘들었어요. 변동금리. 예. 변동금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40만 원 중반대, 50만 원 초반대에 이자만 내고 살다가 지금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리 이자만 내고 있어.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그냥 허공에다, 월세도 아닌데 허공에다 날리고 있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집을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만 했지, 사실 저희가 사실 보라님 만나기 전에 이 어느 정도 상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기 전에는 월세 150까지도 생각을 하면 150에서 180 정도도 갈 의향이 있는 상태로 집을 알아보고 있긴 했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촬영이 쉽지 않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꿈님이 야망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한 대로 이루어 나갈 게 뻔히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자.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부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사실은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네. 자산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꼼님은 이제 뮤직비디오와 촬영 기술 스태프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은 강남권의 성형외과 수술팀 어시스트 7년 차세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분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진짜. 그래서 종잣돈을 6,8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게 전세 대출 포함이에요, 사실. 전세 자금 포함. 근데 결혼 시에 이제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할 말이 좀 있죠. 좀 봤는데 저는 빈털털이거든요.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뭐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쓰고, 이제 이 삶을 즐기는 시간들과 이 축적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할 돈이에요 이게. 소실되지 않네. 네. 방금 표현이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네, 축적되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모은 게 없더라고요. 많이 못 모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 1년 반 전쯤에 각각 50만 원씩 해서 둘이 합해서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적금을 들기 시작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6,800만 원이에요. 사실 저는 크게 모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1억 지원은 뭐 부모님이 이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뭐 못 보실 수, 제가 한번 또 이제 자랑하려고 한번 또 보여드리겠죠. 근데 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1억 6,800 정도일 거라 생각하는데, 결혼은 사실 한 1년 반에서 2년 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오늘 이제 이 소비 파티인데, 차량 할부가 이게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니십니까? 앞으로 향후 들어갈 비용들이 적다라고 판단하에 좀 더 오래 탈 생각으로 이제 경정비 비용이나 유류비를 좀 아껴볼 생각으로 전기차를 고민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의 그 용기와 가오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출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합산 900만 원으로 적어주셨어요. 서울에서 900만 원 진짜 많이 버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730만 원 정도를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은 아니다. 촬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지출이 600만 원. 네. 그래서 그 중에 대출이 월 2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100만 원이고 자동차 할부가 12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출이 많으면 집을 살 때 DSR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 컬리, 코스트코 멤버십이 2만 원, 캠핑은 월 30만 원,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1년에 600에서 700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2회 뭐 사실 저희가 엄청 뭐 먼 나라나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는 건 아니고 동남아권이나 뭐 아시아권 이쪽으로 이제 좀 리프레시 여행을 하기 위해서 2회 정도 나가는 걸 희망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월 60만 원 정도를 해외여행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동 지출이 40만 원 정도가 있으십니다. 쿠폰과 쿠팡과 알리를 접속해서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 쓰시는데 주로 어떤 걸 사십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뭘 사죠 저희가? 충동 지출 아니고 행복 지출. 지출을 함으로써 번만. 행복해지니 네. 행복 지출. 어떡하면 좋지? 아, 저희가 뭐 그냥 막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 뭐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뭐 바닥 청소도 많이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애견 카페를 갔는데 기가 막힌 물걸레가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제 서칭을 해갖고 구매를 했죠. 얼마인가요? 뭐 2만 5천 원인데 2만 5천 원. 저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 행복해 보였단 말이죠. 저 2만 5천 원짜리 물걸레 때문에. 저도 집에서 행복하게 물걸레질을 하면 2만 5천 원의 지출은 결코 아무 뭐 2만 5천 원 괜찮죠? 네. 괜찮죠? 뭐 그런 거 뭐 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그게 모여서 네. 40만 원. 한 달에 주기적으로 40만 원을 낸다. 그걸 40만 원이면 혹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이면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대출 대출받았을 시 네, 월- 월 40만 원 아, 네. 많이 받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1억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살 것인가? 2만 5천 원짜리를 40만 원씩 월 써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벌일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면 이 지출이 막 달라져요. 네. 그렇게 해서 월 저축액이 120만 원. 120만 원을 그래도 한다는 건 소득이 두 분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죠. 이 전편에 했던 분이 사실 월 1,000만 원 좀 넘게 받으시는데 그분이 저축을 870만 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야 이게 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도 생기고 저는 꼼님이 진짜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사실 집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집값이 어떻게 오르는지 저희 눈으로 보잖아요. 진짜 4억대 산 사람과 6억대 산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4억대 산 사람이랑 서울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4억대 산 집이 오른 폭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얼마를 좀 모아놨느냐 얼마나 내가 거기에 집에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방금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꼼숑 부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곳에 다가가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일이 사실 되게 생명이 긴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40이 다 돼가는데 사실 끝났죠 뭐. 뭐 할아버지예요. 가면은 촬영장에 가면 할아버지예요. 진짜 저만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촬영팀에는 거의 전무하고 예를 들면 저희 뮤직비디오 쪽을 말씀하시는 분이 감독님들이 아니면 일반 기술 스텝은 40대가 많이 없죠. 없습니다. 없고 밥차 사장님들 밥차 사장님 계십니다. 네. 그 정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니까 그 그러니까 수술팀 어시스턴트도 그렇게 막 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4억 5천만 원을 40년 4%로 대출받으면은 188만 원씩 월 납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벌어들이시는 소득 대비해서 188만 원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188만 원이 가능할까? 730만 원이라는 소득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지출을 60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130만 원이거든요. 네.
항상 900만 원을 버는 건 아니죠. 네네. 거의 130에서 200 정도가 남는 건데 그래도 그 130에서 200 중에도 캠핑, 뭐 해외여행을 1회로 줄인다고 하면 월 30만 원, 그러면은 캠핑 30, 해외여행 30, 충동 지출 뭐 거의 없애거나 뭐 행복 지출을 좀 줄인다고 했을 때 20만 원, 이렇게 80만 원 내는 거예요. 맞죠? 네네.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축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죠. 그쵸. 뭔가 포기해야죠. 그게 어려워서 집을 구하면서 제가 항상 제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포기하면서 진짜 미래를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되 조금은 저렴한, 조금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구매한 다음에 조금씩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단순히 내 집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은 미래에도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건지가 두 분의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주택 지출 사실 이 120만 원을 모았던 것도 추후에 전세에 이제 좀 보탬이 되고자 모았던 거라 제가 220만 원은 주택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끼리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월 900만 원이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모으는 돈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네. 300만 원에 60%면은 180만 원이거든요. 네. 18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죠? 어때요? 300만 원 모으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두 분한테. 300만 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득으로만 봤을 때는 네네.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9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축이 300만 원이 어렵다?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진단해 나가야 되는 것 같거든. 네. 나는 요걸 빨리 잡아야지 괜찮은 집을 내가 구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억 차이에 따라서 경기도냐 서울이냐가 달라지고 1, 2억 따라서 진짜 급지가 달라지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월 900만 원씩 지금부터 10년을 더 벌 수 있다. 이러면 어디까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죽는 거 아닐까요? 뭔 소리야. 월 900만 원씩 10년 동안 월 900만 원 소득을 할 수 있고 월 900만 원씩 10년을 벌면은 네. 얼마 정도? 한 10억 벌겠. 10억을 법니다. 10억. 네. 근데 뭐 쓰는 돈 있다고 생각하면 네. 뭐 한 5억이라고 가정해보죠. 맞아요. 10억 벌어서 5억이 있어요? 송파구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송파구에 이제 네. 가장 좋은 곳이 잠실입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34평이 한 25억 정도 해요. 25억이면은 얼마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 16억 정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16억 정도를 근데 사람들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잘 못하거든요. 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득으로 월 300만 원, 월 400만 원 벌면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절대로 억 단위 돈을 만들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무조건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얼마를 더 버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를 쓰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촬영을 떠나서 두 분한테 진짜 제일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얼마를 버느냐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 막 이런 데 계신 분들 다 월급쟁이 많습니다. 엄청. 월 6, 700씩 벌어도 다 거기 살아요. 근데 부모님 지원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쌀 때 산 거거든. 저렴할 때 산 거예요. 가격이 낮았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샀고, 그리고 일단 모았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 돈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 지출을 봤는데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전세 대출 사라지죠? 네. 일단 2번 해외여행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추궁하겠습니다. 얼마 집을 연 1회로 연 1회 그러면 3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 대출을 없애든지 줄이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대출이 주담대가 안 나오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한번 상담사분이랑 상담을 해보고 네.
혼인신고를 했을 때 기준으로 가정을 하고 네. 합산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를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출을 같이 말하면서 네. 그러면 바로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이제 바로 현실이 딱 드러나. 음.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한 게 바꿀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어차피 모으는 게 지금 버는 게 많은 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 그 다음에 의복 미용비는 합산 40만 원인데 솔직히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통신비 저희 둘이서 각각 25,000원씩 무제한 요금제인데도 25,000원씩 쓰거든요. 되게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거 좀만 더 큰 걸 좀 아껴주세요. 통신비를 차라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하고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 빈사가 땅 쓰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데 살 수 있지. 네. 캠핑은 사실 이게 제일 최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쨌든 줄였을 때 네, 이게 이미 줄인 게 30이었어요. 저희가 이전부터 원래 더 많아 원래 60이었거든요. 캠핑도 달에 2회를 갔어요. 캠핑을 원래는. 오케이. 그래도 30만 원. 이건 저는 최저 마지노선이다. 네,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좋아요. 못 줄입니다. 캠핑은. 못 줄인다. 해외여행 1회로 2회를 1회로 줄이는 건 할 수 있는데 육아는 빼고 행복 지출 어떻습니까? 행복 지출 줄여야죠. 네, 줄여야 되죠. 근데 전 지금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토요일에 같이 임장하면서 네. 두 분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집을 여러 개 보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보다 그래도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똑같은데도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거 보시면 네. 두 분에서 나중에 분명히 고민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행복 지출 40을 없애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싶긴 해요. 이게 아예 없앨 수가 있을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아꼈을 때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집은 제가 다 구해놨거든요. 어떤 집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몇 가지를 구해놓긴 했는데 지출을 계속 설명을 안 드리면 이게 못 들어요, 여기를.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캠핑. 그 다음에 지금 차. 그리고 하나가 이제 육아예요. 강아지 엉망이도. 이 세 가지는 포기하지 마라. 왜냐면 얼마나 두 분이 캠핑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걸 포기해가면서 그 대출 갚아 나가면 씨가 말라요. 아니 피가 말라요. 씨가 말라요. 넣을게요. 뭐가 말라요? 피가 말라서 진짜 힘들어. 가보면 느낌이 와요. 두 분에서 가보면 아 여기서 살아야겠다. 근데 저번 다른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이랑 사랑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봐야지. 너무 땅의 가치만 보면 안 되지만 가서 막 너무 술이 잘 돼 있고 막 구조가 너무 이쁘고 엘리베이터가 좋고 주변은 너무 좋은 것 같아 했는데 강남에서 멀고 이런 데 많거든.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맞아요. 네, 말씀이신 거죠. 구축에서 살면서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가 대화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야만 크니까 된다주의였고 쇼이는 그래도 살만한 데 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를 본 게 오케이 나는 출퇴근에 대한 거리를 포기할 테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해서 적정선을 찾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좀 적당히 살만한데 둘이서만 제 집 구해주세요 했으면 저 어디 살아도 되니까 뭐 올라갈 집 보여주세요 했겠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걸 또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살만한데 적당한데 그 정도에서 그냥 저희가 뽀짝뽀짝 잘 꾸며 살지 않을까 돈 안 쓰면서. 저만큼이나 역시 진짜 가족을 많이 배려하고 자상하시네요. 저만큼이나 하면 저만큼이나. 네. 알겠습니다. 씀씀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얘기 나누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정답이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또 집을 구해서 이사까지 이제 성사하는 게 또 뭐지?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꼼숑 부부님 1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집 구해드리는 분 중에 소비가 진짜 가장 헤비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집을 구해드리고 싶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더 많이 모으고 잘 살 거기 때문에
또 내일 가서 임장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